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하면 학생들이 네. 하여튼 내가 어떻게 평가될지 네, 그리고 경기대학교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가장 궁금한 거예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을 학생들이 보통 그냥 깜깜이 전형이다라고 네. 접근을 하고 또 성적대별로 나는 3등급 되니까 어느 대학에 갈 거야, 2등급 되니까 어느 대학에 갈 거야라고 접근을 하는데요. 사실 대학들은 대학별로 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들 세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다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별 그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음. 이해하고 접근을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내가 어느 대학이 유리한지 좀 판별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경기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도와 달라진 점이 네. 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대학교는 올해 학업 성취 수준, 계열 적합성, 자기주도성, 공동체 의식이라는 평가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될 거고요.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할 때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가 대입전형 제출 서류가 될 텐데 그 내용들을 점검할 때 대학의 평가 항목들을 기준으로 점검을 해보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튼 이게 말씀 이렇게 잘하세요. 아닙니다. 슬슬 나오시는데 지금 감탄하면서 들었는데 네. 근데 요번에 최근에 대학들이 뭐 네. 어떤 공동 연구를 발표해가지고 대표적인 평가 요소들을 뭐 이렇게 추출해냈다고 하는데 네네네. 그게 뭐 어떤 거가 있나요? 네. 우선 올해 2월 달에 네네. 공동 연구를 통해서 개정교육과정이나 고교 학점제를 대비해서 평가 표준안이 나왔는데요. 표준안. 학업 역량, 네. 그 진로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도 이런 변화의 시점에서 2015 개정교육과정 고교 학점제를 대비해서 학생들을 좀 역량 중심으로 평가를 해야겠다라는 측면에서 평가 요소를 이제 개선하게 되었고요. 세부적인 평가 요소는 학업 탐구 역량, 자기개발 역량, 공동체 역량이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평가 항목은 학업 성취 수준, 계열 적합성, 자기주도성, 공동체 의식 이렇게 4가지가 있기 때문에 역량 중심의 평가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얘기를 조금 더 드리자면 저는 학생들한테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의 평가 요소, 평가 항목을 이해하고 만약에 그 대학의 평가 요소가 4개다 하면 색깔펜 4개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그 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평가 근거를 내 서류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대학교 학업 성취 수준에 대한 근거가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 어디에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 대열 적합성도 체크를 해보고 자기소개 체크해보고 공동체 의식을 체크를 해보면 내가 어떤 역량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지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주는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선 나한테 유리한 대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내가 가고 싶은 대학, 내가 가고 싶은 학과를 설정하기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 평가 요소나 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가 바탕으로 된 이후에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 학생부에다 직접 4가지 색깔 펜으로 이제 이렇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다 보면은 그게 역량 색깔별로 이제 딱 그 리스트업 할 수 있다는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실제 저희가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할 때에도 저희는 이제 뭐 종이 서류로 학생들 종이 서류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스템을 활용해서 평가할 때도 이 색깔로 구분을 해서 이 학생의 역량들을 찾고 근거를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는 방식을 안내한 거라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교사분들도 학부모분들도 우리 아이가 몇 등급인데 경기대에 합격했어요? 떨어졌어요? 라는 얘기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성평가를 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각 역량별 근거들이 명확하고 성취도에 따른 근거 세트 혹은 이제 근거 기록들이 명확할 때 비로소 학생이 훌륭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방금 이제 학생 학부모님들이 이해 못하시는 부분은 좀 매해 계속 아직도 이렇게 궁금증을 품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저희도 노력해야 되고 정량 평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근데 학생 종합전형 그런 것이 아니라 정성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니까 그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경기대학교의 그 4가지 역량들 중에서 좀 어떤 걸 좀 우선시하는지 그런 것도 좀 있나요? 네, 우선 반영 비율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학업 성취 수준이 30%, 계열 적합성 30%, 자기주도성 20%, 공동체 의식이 20% 이렇게 반영 비율이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어떤 그 평가 항목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기보다는 좀 고르게 학생들의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평가 항목의 상위인 평가 요소를 보면 학업 탐구 역량에 학업 성취 수준과 계열 적합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너무
학업적인 부분을 많이 보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세부 평가 항목과 세부 평가 내용들을 좀 같이 연계성 있게 확인을 하시면 단순히 내신 등급, 학업이라는 직관적인 키워드 때문에 좀 내신 성적을 많이 보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텐데 학업 성취 수준에 대한 세부 내용 또 계열 적합성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시면 내신 성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근거가 있어야지만 우수한 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학업이라는 키워드에는 꽂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어서요. 겁내는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그 비율이 딱 역량마다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학업 성취라는 부분이 뭐 내신 등급을 막 정량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이제 그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학생한테도 그게 도움이 되잖아요. 왜 입학해서 그 학과에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돼야지 이제 그 안착을 해서 대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니까. 학업 성취 수준 같은 경우는 대학에 와서 수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평가 근거를 통해서 찾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곧 5월 말경에 수시 모집 요강이 오픈이 될 텐데 그 수시 모집 요강에 이 평가 항목별 체크리스트라는 걸 저희가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학생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색깔로 구분할 때 내가 학업 성취 수준이 어떠한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평가 항목별로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집 요강에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재밌겠네요. 그거. 그래서 이제 그냥 단어로 접근하기보다는 체크리스트 내가 얼마나 준비가 됐는지를 체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도가 높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심리 테스트처럼 막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계열 적합성은 30%, 그러면 자기주도성이랑 공동체 의식은 각각 20%.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요 자기주도성이랑 공동체 의식 이 두 부분은 좀 각각 어떤 부분을 좀 보는 건가요? 우선 저희가 올해 평가 요소를 개선하면서 다른 평가 항목에서 중복 평가되지 않게 하려고 좀 구분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기주도성 같은 경우는 학생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주도적으로 학교 생활에 참여한 부분, 그리고 또 본인의 주체성, 경험의 다양성 등을 평가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공동체 의식 같은 경우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들을 평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학생부 뭐 곳곳에서 드러나겠지만 학생부 안에서 있는 것 중에 뭐 봉사 활동이라든지 독서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평가돼요? 사실은 이런 질문은 이제 교사분들이 많이 주시는데요. 정량적인 지표로 나타나는 봉사나 독서, 수상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영역에서 평가를 한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다양한 영역에서 평가가 되지만 그 영역의 근거 자료로 그러니까 도구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어떤 몇 시간 이상 해야 된다라의 기준은 따로 없고 독서도 마찬가지로 몇 권 이상 해야지 점수를 높게 받는다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이 봉사활동이 지속적으로 되고 또 봉사활동 내용이 그 학생의 어떤 역량을 대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 평가에서 반영이 될 거고요. 독서도 마찬가지로 계열 관련된 독서를 저희가 독서 기록장을 보는 건 아니고 도서명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도서를 통해서 이 학생이 계열별 역량을 쌓기 위해 노력했구나 혹은 계열 이외의 독서를 통해서 소양을 쌓기 위해 노력을 했구나 정도로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되게 궁금해하는데 그러니까는 이런 뭐 정량 지표를 일단은 좀 평균 이상을 해놓고 싶은 그런 좀 욕심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그리고 그게 잘 평가되기를 바라고 급 회장이라든지 이런 거 리더십이 있었던 역할들도 조금 긍정적인 효과를 좀 아무래도 뭐 그런 부분들이 평가가 반영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은 공동체 의식에서 평가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꼭 리더여야지 좋은 평가를 받는 건 아닙니다. 꼭 뭐 학급 회장, 뭐 학생 회장 이런 거보단 모듬에서 조원으로 활동했어도 본인이 공동체 구성원을 위해 노력을 한 과정이 드러난다면 충분히 공동체 의식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딱 말씀 주시는데 제가 질문드린 부분은 딱 요 공동체 의식에서 평가될 거야. 이게 딱 이런 게 지금 과학적으로 이렇게 있다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이게 그냥 막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뭐 이런 부분 아주 궁금증이 많이 해소된 것 같은데요.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은 조금
안녕.